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더 추가적인 언급을 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모멘텀, 뭐 어떤 성장 좀 동력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다른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한번 다 몰렸다가 넘어오고, 또 기존의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기존의 어떤 치료제 관련 진단키트 여러 가지들이 이미 다 주가가 대부분 다 너무 고평가인 자리로 왔고 고밸류인 자리로 왔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을 진작부터 드렸는데도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매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주변에서도 저에게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과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대형주답지 않은 모습을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지금 최근에 정배열 초기로 진입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대형주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삼성전자를 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어떤 재료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수급으로 인한 주가의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고,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삼성전자 영상 한번 중간에 올려드렸던 거에서도 이런 라인에서 제가 절대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는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를 잘해서 개인분들께서 이렇게 잘 사놨는데, 아 이거 계속 박스권 움직임만 보이고, 그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코로나 이전에 그런 위치 이미 훌딱 뛰어 다 넘었잖아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쵸? 왜 안 가냐? 삼성 SDI도 못해도 지금 코로나 이전 회복한 상태인데, 그쵸? 이런 거 다 잘 갔는데, 제가 시총 상위 순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딱 3개만 못 갔어요. 3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무선준 제외하고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요거 빼고는 지금, 자 보세요. 이런 폭락장 기준 대비해서 이런 시세를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삼전 하이닉스는 지금 그만큼 아직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을 못했죠. 바이오로직스 뭐 당연히 제약 쪽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그다음 삼성전 우선주 마찬가지고, 자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는 뭐 당연히 언택트로 수혜를 받아서 갔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또 호재 여러 가지 뜨면서 많이 갔죠. LG화학도 못해도 지금 이런 라인 이미 돌파했잖아요. 신고가 또 쓰고 있잖아요. 삼성 SDI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이제서야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이미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했고, 카카오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에서 다 이렇게 갔는데, 뭐 그 밑에 이하 중견 기업들, 혹은 뭐 시총 한 조 초반대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못 간 게 없어요. 그만큼 최근에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시장의 펀더멘털적으로는 훼손이 크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공매도 지금 금지된 상태고, 수급이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의 그 자체 밸류 대비해서 뭐 고밸류가 아닌 종목이 없어요. 시장에 예를 들어 100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80에서 85% 가까이가 다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또 아시다시피 개인의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 어쨌든 주가를 지키는 건 수급인 거거든요. 그렇죠?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지탱을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죠? 제가 팔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른 건 다 못 갔어요. 근데 공매도도 못해. 그러면 기존에 올려놓은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방으로서 조종하는 폭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는 뜻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 간 놈이 뭐냐라는 거죠. 안 간 놈이.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초대형주들을 딱 어느 정도 개인이 사들고서 지수를 지켜주니까, 국내 증시 자체를 지켜주니까 지수는 빠지지 않고, 그래서 꾸준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쪽에서 기관들이나 그런 메이저 세력들이 거기서는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을 해내고 있는데, 이제 끝발이다. 근데 끝발인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못 가다고 답답하다고 해서 잘 가는 카카오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시점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보세요. 5월 28일 영상이거든요. 이제 잠깐 뭐 카카오로 넘어서 설명을 했던 거지만 5월 28일 날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뭐 전망 이렇게 언급 드리면서 이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잠시 내용 한번 볼게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렇게 고점을 만들고 어느 정도 눌림이라든지 하락 혹은 횡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서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포기하고 넘어간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좀 4만원 초중반대에 구입을 하신 분들이다, 4만원 초중반대에 내가 매수를 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정말 잘 산 겁니다. 끝까지 지키고 가져가세요. 절대 우리 메이저 세력에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장기적으로 잘 가져가시고요. 자, 절대 메이저 세력에게 뺏기지 말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거고, 어쨌든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펀더멘털적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거는 지금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입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 지금 뭐 코로나로 데미지 안 입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수는 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종목들 대비 지수는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를 노리고 있을 당시에 이미, 그렇죠? 이미 이제 세력들은 뭐랄까요? 약간 레버리지 쪽으로다가 꾸준하게 매집을 해오고 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코로나 터졌을 당시 다 매도를 하고 엄청나게 하락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3월 19일, 18일 이때 정점이었잖아요. 싹 다 털고 그러고 나서부터 다시 저가 매수를 단행하기부터 시작해서 기관 금투 쪽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또 엄청나게 과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코덱스 이렇게 레버리지라는 거를 저렇게 최근 들어서 과하게 매수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매수하면서 볼게요. 삼성전자 쪽을 한번 수급 볼게요. 결국에 지금 수급 싸움인 건데, 자,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쵸? 5월 25일까지입니다. 6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예요.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인이 갖고 있던 물량이 약 9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쵸? 9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최근 들어서 2조 가까이가 거의 날아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놓고 봤을 때 이 라인에서 개인들이 2조나 털린 거예요. 그쵸?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잘 들고 오다가 왜 저가 매수해서 여태까지 잘 들고 오다가 그래서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상방으로 견인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기관계 쪽에서, 지금은 기관이 메이저 세력이잖아요. 기관계 쪽에서 삼전하이닉스를 사면서 반대로 인버스를 해지로 가져갔겠죠. 뭔가 지금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만큼 지금 상방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배팅해서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 이날 뭐 한 6% 정도 수익을 봤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6, 7%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했을 때는 레버리지로 지수가 더 크게 갔을 때 레버리지는 또 곱하기 2로 수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거의 2배, 3배로 극대화를 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수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2배, 3배를 더 수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수급장인 거예요.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고 유동성 장세라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트렌디함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조 가까이가 털려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로 지금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전 라인에서 갖고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팔지 말고까지 가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정배열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배열일 때랑 역배열일 때랑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기 이제 정배열 구간이죠. 여기 역배열 구간입니다. 정배열 구간일 때는 어디서 사더라도 끝까지 가요. 추세를 어떤 고점에서 꺾을 때까지는 어디서 사더라도 올라가요. 그렇죠? 하지만 역배열일 때는 어디서 사더라도 빠져요. 그게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제가 120선이 빠졌는데요. 자, 이 파란색 라인 121선을 지금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일선도 1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욱더 강한 정배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초단기와 중장기적인 어떤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를 너무 장기로 들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이 121선을 깰 당시에는 지금 다시 이런 하방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우리가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한 건 맞아요.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다시 121선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이런 하방의 시세를 좀 침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매도하는 전략,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 그리고 다시 이 하방에서 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박스권과 박스권의 중간에는요,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봉들이 하나씩 있어요. 기준봉들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기준봉이 이날이 되겠죠. 이런 기준봉의 이런 큰 거래량,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시세를 굳이 깨고 내려올 때까지 다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시세 기준으로 지금, 자,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시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한 60%에서 65% 정도의 시세만 좀 받쳐줄 수 있는, 그게 지금 121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이 선을 좀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하방에서 재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원을 안 깨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는 하죠. 근데 5만원에서부터 벌써 지금 5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0% 가까이가 더 상승을 보여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봐야겠죠. 52,000원 라인까지는 좀 지켜주는 전략,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좀 분석을 해 드린 거고요. 지금은 글쎄요,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깡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보기 위해서 레버리지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식별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렌드가 뭐냐,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 간 거 뭐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준비를 하냐, 그거를 식별했기 때문에 회원님들 이나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그런 언급을 드린 거죠. 그래서 팔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VIP 팬님들께 진작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같이 좀 트렌디하게 공부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기준봉에 대한 시세,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차트가 바로 SK바이오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이 좀 어떤 하단의 기존의 박스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봉이라고 한다면 이 봉이 이제 어떤 기준봉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봉을 나타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최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고가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고가놀이를 할 때는, 자, 이거는 좀 어떤 뭐랄까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두 개, 세 개 봉만 보고도 딱 견적이 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언급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어쨌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VIP 회원님들께는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리딩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봉에서 나타내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단순하게 올라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쭉 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분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진 어떤 그런 정보들로 토대로 하면은 이 세 개의 캔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트레이딩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날 사고 그날 팔아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절대 오버나잇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이제 또 이슈들이 생기면서 하락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자리가 뭐냐? 이제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이 라인, 그쵸? 여긴 단기적인 바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라인 어때요?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은 짧게 한 32,900원 요런 라인, 지금 제가 그어놓은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저가를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1%, 2%대인데 반대로 여기서 반등을 해줄 때는 수익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실제로 매수를 추천드린 겁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6월 5일 날 종목 매도 신호에서 37,000원에 부근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또 챙겨 드렸었는데, 고가까지가 뭐 한 39,200원 라인은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38,5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님들께서 또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같이인데 JW 중해제약도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좀 한 3번 정도가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쵸? 5월 31일도 드렸고 6월 3일도 드렸고 저는 추천드린 종목들 다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SK바이오랜드 1일부터 5일까지 보유를 했고 4%대 한번, 7%대 한번, 12%대 한번,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6월 1일 자리가 어디죠? 1일 자리가 자, 6월 1일 이런 자리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회원님들 지금 1일부터 5일까지 기간을 잡고 말씀을 인증을 해주신 게 이 구간 내에서 수익 본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매매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보시면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으로 가져왔던 종목들인데 우리네 같은 경우에도 10%대 수익 챙기시고. 이건 아침에 빠른 단타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2% 그냥 짧게 먹고 나왔고요. 10% 그렇죠. SK바이오랜드 아까 수익 인증 보여드렸고 Y솔도 10%대 5%대 이렇게 스윙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수익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의 시세를 줘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바로 했는데, 그러니까 3%의 수익을 챙겼는데 다시 좀 빠지니까 그냥 본전 부근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2%대에서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재료가 있었는데 기다리던 재료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져가자라고 해서 비중을 그냥 절반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 난 것도 다 오픈을 해드려요. 이것도 손실이라고 하기는 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좀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서 접근을 했던 거긴 한데 손실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번 건 아니니까 손실로 인정하겠습니다. 대성창투 뭐 이런 거는 그냥 홀딩 중이신 거고, SK바이오랜드 41만원 수익 보신 거, Y솔 33만원, SK바이오랜드 8% 87만원, 우리네 그쵸? SK바이오랜드 24만원. 이게 수익을 다 보고 계시다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는 거 가지고 SK바이오랜드 25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동안에 이제 주식 경험을 토대로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이 라인이 어떤 핵심 라인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하자, 이런 것들을 회원님들께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지금 6월 7일이에요 6월 7일인데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날. 그래서 1일부터 꾸준하게 매집해서,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근데 요런 날은 또 회원님들이 또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날 4%까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를 밑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까지는 마이너스 4%까지는 안 찍히지만 마이너스 1, 2% 되면 뭐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1, 2%를 못 참고, 그쵸? 매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물론 위험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을 때는 비중 축소가 맞지만 얘는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털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게 크게 시세를 좀 냈을 때 우리가 확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팔아야 될 건 파는 거고, 그렇죠? 줄여야 될 건 줄이는 거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제 방송도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는 따로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말이신데 벌써 시간은 18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음에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 많이 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그런 정보를 더 얻어 가시려면 구독 꼭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최소의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VIP 문의 정말 주말이고 평일이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희도 주말에도 꾸준하게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 번호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종목 상담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VIP 이제 가입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관련 상담은 저희가 뭐 언제든지 진행해드리니까, 그래서 VIP 방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